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보는 15번째 시간이에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급수시험을 봐도 좀 혼동되고 이런 뜻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도 있는데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모아서 또 한번 이해 한번 시키면서 암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유익하시다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죠?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을락, 지질락, 뇌물뇌라고 해서 이 뇌자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보통은 이 뒤에 있는 한자가 각각각이니까 각 발음을 많이 해요. 각이나 객 발음을 할 텐데 락 발음을 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앞부분에 뭔가 와서만 변하는 걸 좀 모아놨습니다. 실사, 자,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건데 시를 사용해서 이어놨다고 해서 연락해 할 때 쓰는 연결한다는 뜻의 락자가 되고, 불화를 집어넣어서 불로 뭔가 지진다라고 해서 우리 낙인 찍히다 할 때 낙자예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얼굴에 흉터를 내는 그런 형벌이 낙인이잖아요. 지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불로 각각 하나씩 글씨를 새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뇌물이라는 거 잘 봐달라고 주는 건데 뭉뚱그려서 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몰래 갖다 주죠. 그래서 너와 나만 알기로 해 라고 하는 주는 게 때문에 여기에 조개패 돈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줬다는 뜻으로 뇌물이라는 뜻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각각각이라는 말을 해석을 잘 하되 발음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각 발음이 락 됐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됐으니까 각각 따로 뇌물을 줬다고 뇌물줄례를 좀 잘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빠질 몰 죽을 몰인데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다의 원뜻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사람인자의 변형입니다. 원래 사람인이 이렇게 쓰죠. 사람인자가 변했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손을 져서 이렇게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또우자가 손이에요. 잡아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였으나 못 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에서 물에 빠졌다, 죽을 살을 집어넣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나쁜 뜻으로 좀 쓰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가 사람의 변형이고 사람을 구하려고 내민 손이었으나 잘 되지 않았던 모습으로 쓰는 한자래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에 빠졌고 결국에는 죽었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써이자 같을사를 보는데 많이 비슷하지요. 이 써이자의 써자는 뭐뭐 사용하다 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웠잖아요. 사용하다. 이런 쟁기 모양을 써서 쓰는 한자라는데 이 쟁기가 이렇게 날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쟁기가 가면 흙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 쟁기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한자로 쓰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써이자의 유래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편한 걸로 외우시는데 저는 이런 쟁기를 사용하다, 써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뭐 이용하고 이럴 때 쓰는 한자고, 한자에서도 써, 누구로 써, 뭐 자격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한자고 연결에는 어조사고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일단 써이는 사용하다 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고, 쟁기 모양으로 외우시고 앞에다가 사람인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생겼네, 그렇네, 그림같이 생겼네, 같으네 라고 해서 같을 사자를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을 사자로 쓰는 한자에서 사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을 사, 안일비. 자, 제가 이거 한번 쓸게요. 네, 자, 같을 사자 썼죠.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뜻의 말리을리, 그 다음 안일비를 써서 영어 같은 한자예요.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아니네 라고 하는 게 사입입니다. 사입이가 짝퉁이죠? 그럴 때 쓰는 한자예요. 자, 그 다음 한자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할리자는 보통 뭐뭐 하다, 되다, 위하다, 삶다 여러 가지 어조사인데요. 유래가 뭐 원숭이가 머리를 긁는 모습이네, 뭐가 하는 모습이네 하는데 또 여러 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여기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코끼리를 교련하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손과 코끼리를 그려서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로 할게요. 사람이 조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시키고 있고 아닌 걸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인데 앞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닌 야생의 코끼리나 원숭이 짐승 모습이 아닌 인위적으로 교육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행위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한대요. 약간 사람을 붙이면 사람이 만든 거, 그냥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행동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순이 좀 특이한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먼저 이렇게 삐침을 하고 점 3개를 찍죠. 그 다음에 옆에를 다 완성한 다음에 1개, 2개, 3개 그리시고 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리자는 문장 보실 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할리, 델리, 위할리 기본으로 깔고 해석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떳떳할용 품팔이 용자인데요. 여기에 손을 보십시오. 손 모양은 제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손에 뭔가 도구를 들고 아래가 쓸용입니다. 손에 뭔가 들고 뭔가의 그런 쓸용은 어떤 그릇 모양을 하거든요. 그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들어있는 통 이렇게 뭔가 요긴하게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에 뭔가 도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몽둥이나 뭐 어떤 도구를 들고 뭔가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일을 해서 얻어내고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다,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해서 쓸용도 돼요. 보통은 쓸용이 아래 것만 쓰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더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사람이를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썼어요. 그러면 나를 쓴 만큼 뭐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죠. 그래서 고용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여기서 고자가 품팔이 고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팔면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주죠. 그래서 이 용자가 발음이 2가지가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이 고용은 직원 입장에서 고용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은 고자에 그 사람은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동음이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사장이라고 쓸게요. 사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넣고 자 고용이라는 한자 2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떳떳할 용자가 앞에 사람이 붙으면 내가 일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행위를 그린 거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을병 여기 잘 보시면 손 모양이 또 나왔는데요. 손 모양을 빼면 뭐만 남냐면 벼화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벼를 이렇게 잡았다. 곡식과 중요한 식량을 잡았다. 정권을 잡았다 해서 병권할 때 쓰는 병자인데요. 겸할겸을 보세요. 몇 개를 잡은 줄 아세요? 2개를 잡았어요. 벼화가 벌써 2개잖아요. 그쵸? 이렇게 2개. 그 다음 옆에 하나씩 겹쳤으니까 이 가운데는 쓰지 않고 그래서 벼 2개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겸할겸입니다. 그거에다가 말씀어만 집어넣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어떻게 해요? 겸손 아니다. 뭔가를 잡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가겠습니다. 표현하는 겸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거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질타당하지 않죠? 자, 기울선, 선물선, 반찬선 어떻습니까? 앞부분에다가 뭘 썼느냐만 다를 뿐 다 선선선인데 급수가 상당히 높은 한자들입니다. 다 2급에서 1급 한자인데요. 쉽죠? 착할선은 좋다,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선은 뭔가 기울다가 아니라 옷을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집 할 때 선자인데 꿰매는 작업을 잘해야 되겠죠. 실 바느질을 착할선 정말 잘하는데 그래서 기울선 잘 기우다고 선물선은 앞에 고기육 육다로리 온 겁니다. 고기 선물 받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명절 되면 소고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선. 저희 동네에 아버지 형제분이 같이 사세요. 큰아버지가 사시는데 지금도 명절 되면 형님 집에다가 고기 사다 주고 또 그 집에서 우리 또 뭐 과일 갖다 주고 우리도 방문하면 큰집 가고 큰집 형제들도 우리 집 오고 지금도 이렇게 왕래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고기, 아빠가 큰 집 꼭 이렇게 고기 갖다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고기 선물할 때 쓰는 거고요. 반찬 당연히 먹을 건데 좋은 거 먹는 거죠. 쉬워요. 앞에 부수가 먹는 반찬, 고기 선물, 실로 잘 기울다, 수선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빠른 시인 1급자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원래 막 빨리 날아가는 사람을 그린 거래요. 막 날아가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이 빨리 가는 모습인데 책받침이라는 부수가 움직이니까 진짜 빨리가 되고 앞에 말씀원을 집어넣어서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급하기 때문에 빨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빨리 물을 신자인데 빨리는 빼고 묻다 이렇게만 하시는 겁니다. 신속 배달 이럴 때 쓰는 신자예요. 오토바이 아저씨들 쭉 하는 모습처럼 좀 보이게끔 그렇게 외우세요. 자, 조속 밤률 들어올률 많이 혼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래 쌀미냐 아래 나무목이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한자는 덮을 아자인데 껍질이 덮여 있는데 쌀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조예요. 조. 좀 작은 거죠. 밤률은 나무 열매 중에서 껍질이 유난히 많아요. 보통 과일은 껍질 하나입니다. 사과도 배도. 그런데 밤은 3개나 되죠. 일단 나무에 매달리면 가시가 난 껍질이 있고 그걸 벗기면 갈색이 있고 그걸 벗기면 뭐가 돼요? 네네. 떫은 또 껍질이 있죠. 그래서 많이 덮여 있다는 뜻이고요. 두려워할 율자는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밤률.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밤송이가 내 머리에 떨어질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밤털 해보셨죠? 아래 안 있으려고 하죠. 밤송이 떨어지면 난리 나죠. 그래서 두렵다라고 할 때 전율을 느끼다 이럴 때 쓰는 율자입니다. 밤률하고 이 율자는 같이 보면 되고요. 조속은 쌀이냐 나무 열매냐 이걸로만 하시면 돼요. 제사 말에서 조율 이시 할 때도 밤률 나오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 따르 숫자는 벼로 막 여러 번 해석하면 더 힘들고요. 이거 자체가 수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수나라 숫자 책받침만 집어넣어서 책받침이 들어가는 한자는 무조건 걸어가다 해요. 그래서 따라가다 수행평가할 때 쓰는 수처럼 보시면 되고 수필할 때 쓰는 수자고 떨어질 탈자는 옆에 따라가다가 딱 낭떠러지로 훅 떨어져서 타락 이럴 때 쓰는 타자입니다. 여기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나라 이름이에요. 수나라 숫자에서 발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나라 숫자예요. 네. 우리 고구려하고 싸웠던 수나라. 네. 자, 그 다음 떼시, 글씨, 모실시 정말 많아 이거 들어간 한자. 그렇지만 3개만 할게요. 위치가 왼쪽으로 온 것만 바꿨어요. 위에도 있고 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쪽만 쓰는 한자가 우리가 보통 절사라고 하는데 절 말고 관청이라는 뜻도 있어서 관청시라고도 합니다. 사발음도 있고 시발음도 있어요. 관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뭘 관리했냐? 흑토가 있죠? 토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 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관리하다라는 그런 관청이고 이 관청이 뭐도 관리했느냐? 농사철 떼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떼시가 되고 그 관청에서 말로 다 적어놓은 글이 되고 그 관청을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청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관청, 떼를 관리하고 글을 써서 알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 모실시 같은 경우는 시녀, 내시 이럴 때 쓰는 시중들다 이럴 때 쓰는 시자예요. 자, 어조사야 사악할사 땅 이름한 비슷비슷하죠. 어조사 야자는 의문사인데요. 뒤로 뭔가 이렇게 들어서 뭔가 이게 뒤에가 고을읍자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고을읍자예요. 마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의문이 들 때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내가 좀 의심이 가는 그럴 때 쓰는 한자고요. 나중에 사악할 사자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어금니 아자잖아요. 이 어금니는 안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쁜 속내를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드러내는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해서 사악할 사자로 썼다고 하네요. 가끔씩 어조사 야자가 사악할 사자로 해석하는 문장들이 그건 잘못된 사악할 사자를 잘못 이해하면서 전달된 거라고들 합니다. 보통 어조사 야자는 이렇게 쓰고 사악할 사는 이렇게 씁니다. 비슷해요. 땅 이름 한자는 왜 썼냐면 앞에 있는 한자가
달감자니까 감 발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감이 한이 됐습니다. 마을을 뜻하는 고을을 써서 그 조나라 수도 한단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감자로만 읽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모아놨습니다.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 16번째 시간인데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앞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자주 보셔서 혼동하지 않으시고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물건품 불을청 말글정 많이 비슷하죠? 똑같은 한자 입구 3개씩이 들어가는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물건품은 입구 자체를 물건이라고 그림처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불을창은 입구에다가 창성할 창자를 집어넣어서 입으로 아주 잘 노래를 부르는 판소리 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 할 때 쓰는 창이에요. 말글정은 햇볕 3개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정이라고도 하고 이름자에 정 들어가신 분 많이 쓰시죠? 막다라는 뜻을 합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잘 보시는데 특히 불을 창자들을 많이 혼란해 하시니까 잘 보시죠. 두 번째 보시면 퍼즐련 허물 건자인데 높은 급수에 좀 등장을 합니다. 길거리 다닐 행자에 가운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다니는 길 가운데에 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는 걸 퍼즐 연자인데 거기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게 되면 흥건하게 필요 없는 물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든 잘못들, 그래서 허물 건자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글이에요. 잘못하다, 잘못을 허물건이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이 퍼즐연, 내 마음속에 많이 퍼져 있는 나쁜 마음들, 허물, 내가 많이 지금 지어놓은 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즐연하고 허물건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꽝치, 어릴치, 꽝치 다 똑같이 꽁지가 짧은 새를 뜻하는 새추를 집어넣어서 새추 발음이 치 발음을 주는 거에 공통점이 있고요. 앞에다가 벼화를 써서 벼 이삭이 다 이렇게 연글기 전에 보들보들하게 털 나오는 그 시기가 있지요. 그때 그래서 어릴치, 어린 새꼬리 같이 생긴 벼 이삭의 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릴치 들어가면 유치하다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 어린 물고기를 치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꽝치자 같은 경우는 치악산 할 때 쓰고요. 원지에 있죠. 여기 보시면 화살시 화살로 꽝을 잡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다시 새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 세조자보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한자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새추가 들어가는데 위에다가 덧볼명을 집어넣으면 새, 높이, 날, 각자라는 한자예요. 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 보면 확이라고도 하는데 혼자 쓰진 않지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데 확자로 외우시는 게 좀 편하기도 하십니다. 왜냐면 학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조를 집어넣어서 높이 날아가는 학이고요. 구들 확자는 돌석이 뜻을 줍니다. 돌처럼 단단한 것. 그래서 구들 확자인데 돌 위에 단단한 돌 위에 앉아있는 학이 또는 새가 높이 날아가다 해서 구들 확률, 확언, 확실 많이 씁니다. 구들 확자. 학학자 같은 경우는 새예요. 새. 그래서 높이 날아가는 학입니다. 아주 예쁘죠. 두루미 학. 이 새추가 들어간 한자 위에 어떤 한자를 쓰는데 이 필순 쓸 때 특히 높이 날 각자는 따로따로 진면을 쓰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먼저 위에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내려오셔서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순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굴적. 굴자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적도 되고 자도 됩니다. 뜸구자를 배우시겠습니다. 또 보면 똑같죠? 먼저 위에 오면 원래 달월인데 얘는 옆에 있는 달월이 옮겨간 것처럼 고개육자의 변형으로 보는 육달월로 보시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육달월이에요. 자,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 먹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가끔씩 그 핸드폰 보다가 광고 뜨는데 정말 배고플 때 첫 주문 할인 이러면서 삼겹살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리고 그 정말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낀
구운 그 고기를 보면 정말 더 배가 고픈데요. 그런 거예요. 고기를 불에다 아주 맛있게 구워놓은 굴 적자 자가 돼서 적자라고 해서 흔히 우리 부침개를 적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고요. 흩어질 산을 써서 산적이라고 할 때도 그 부침개예요. 꼬지에다가 여러 가지 쓴 거. 굴 적자고 뜸구자를 보시면 오렐구자를 썼죠. 오랫동안 불을 얹혀 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을 얹어서 뜨끈뜨끈하게 해서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자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게 뜸이잖아요. 뜸은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손에다 침을 넣는 수지침을 좀 배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서 잘 못하지만 상응법은 조금 할 줄 아는데요. 뜸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배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뜸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실습도 하고 하는데 뜨겁습니다, 선배님.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했더니 뜸은 오랫동안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데요 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탄 다음에 뜸을 띄웠는데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점지라고 해서 그 아래다가 약간 화상 방지용 그 스티커를 붙이고 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손이 아주 연해서 좀 화상을 입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뜨거웠게요. 이 뜸구자 보면 그거 생각이 나요. 뜸 뜨다가 다쳤던 기억으로. 그래서 이 뜸구 오랫동안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저는 효과를 못 봤어요. 다치기만 하고. 자, 관역적 매질약 따를 짝 혼동하지 않았나요? 먼저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이게 구기작이라고 해서 국자를 뜻한대요. 물건을 뜰 때 쓰는 도구요. 구기작, 국자작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관역적하고 매질 약만 발음 역할을 좀 하고 발음 역할 외에는 딱히 국자 해석을 많이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자인데 구기작자가 발음해줬다. 앞에 있는 것들이 뜻을 도와줬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흰백을 집어넣는데 태양을 뜻해요. 하얀 태양이 목적, 우리의 중심이다, 목적이다. 우리 관역도 보시면 동그랗게 태양같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태양 모양을 한 관역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역 가운데에 푹 들어가면 우리가 적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관역 적자가 되겠습니다. 매질약은 앞에 있는 한자가 실사인데 너랑 나랑 2시에 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맺어진 거잖아요. 실과 실로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묶은 거죠. 그래서 실로 묶듯이 너와 내가 맺다라고 해서 매질약 약혼할 때도 쓰고요. 계약할 때도 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것으로 묶어놓는 상태를 다 약자라고 하기 때문에 실사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뒤에는 발음만 있을 거야. 근데 따를 짝자는 해석도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술을 뜻하고 뒤에 있는 한자가 무슨 자예요? 국자라고 했잖아요. 술을 한 잔, 두 잔에서 우리가 술 따라주는 여인을 작부라고 표현할 때 쓰는 작자에서 술 따를 작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는 짐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술 따를 짐. 그래서 내가 술을 얼마큼 따를 건지 예상을 한다 해서 내가 그렇게 짐작했어. 이럴 때도 이 작자를 쓰기 때문에 술을 이만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술 같은 거 누구 이렇게 대접할 때 술 주도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가끔씩 맥주는 한 잔 정도 하는데 친구를 따라주는데 맥주를 정확하게 정말 거품 안 넘게 다 따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따라하더니 막 거품이 넘치고 그래서 술 안 먹는 티 낸다고 친구들한테 혼났는데요. 이 술 따르는 것도 기술이던데요. 재밌었습니다. 그거 갖고 또 웃고 떠들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같이 좀 띄우고 볼게요. 방금 제가 짐작할 때 했던 이 짐자를 한번 그때 짐작할 때 짐자고요. 천천히 설명을 하죠. 먼저 심할 심자가 좀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달감이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짝필자입니다. 우리 짝꿍이라는 뜻 있잖아요. 짝필. 자, 위에 있는 달콤하다 맛있는 것을 내 짝과 먹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이렇게 오화에서 먹을 때 심할 심자라고 해요. 아주 심하게 많이 단 것을 먹습니다. 심하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고 아프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심할 심자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말도 옛날 그릇 모양을 집어넣어서 이만큼 필요한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따를 짐자입니다. 아까 제가 짐작이라고 했던 술따를 작자와 같이 쓰는 한자인데요. 심할 심자가 달콤한 맛있는 음식을 뜻하고 뒤에 말두를 써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콤한 술을 따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좋아요. 이만큼 할 거다라고 짐작을 하시고 헤아릴 감자는 힘력을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 발음이 감 발음으로 간 걸로 보셔야 되고 헤아리다. 힘써 내가 그만큼일 거라고 헤아릴 거다. 단어는 내가 감안하다, 살피다 이런 말 쓰죠. 감안할 때 쓰는 감자입니다. 뭐 감사를 받다, 헤아려서 조사를 받다 이런 식으로 헤아릴 감자는 내가 감안해서 내가 그런 형편인 것을 헤아려 봐서 뭐 이럴 때 쓰는 감자예요. 한자들이 상당히 높은 급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심하시면 달콤한 것이 심하다로 보시고 술 따를 쯤 달콤한 그 술을 좀 따라주는 거 헤아려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헤아릴 감자까지 부수를 추가로 주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사는 먼저 그림을 좀 제가 이렇게 띄워왔는데 이 집이에요. 집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딱히 파자를 하면 힘듭니다. 집 모양이고요. 쓰는 단어 보면 기숙사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죠. 사자예요. 관사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집사에다가 뒤에다가 나여입니다.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펼치다 해서 서자 펼쳐질 서정시 할 때 쓰는 서자가 되고요. 버릴 사자는 앞에 손수를 써서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다 이렇게 할 때 버릴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모양만 해결되면 되는 한자인데 이 집 모양이 상당히 혀설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혀설을 보시면 혀설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비슷한데 혀로도 해석하는 책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모양으로 할게요. 집 모양을 그린 다음에 집에서 나의 모든 것들 하고 싶은 거 하다 펼치다로 보고 집에 필요 없는 거 손으로 가져다 버리다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보실 건데 땅기신 기자와 공경할지 빌기를 좀 같이 보죠. 땅기신 기자는 앞에 있는 한자, 공경할지에도 앞에 있는 한자, 빌기에도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는데 다 조상을 뜻하는 보일시라는 한자죠. 그래서 이 조상을 뜻하고 귀신을 뜻하는 보일시 발음을 다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 기가 되고 지가 되고 기가 된 걸로 보십니다. 추가되는 한자를 좀 해석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한자가 성시씨인데 성시씨의 유래는 나무 뿌리를 뜻합니다. 나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신이 땅 귀신 기가 되고요. 그 나무 뿌리 밑에다가 한의를 써서 나무 뿌리보다 더 밑에 근본적으로 바닥 더 밑바닥을 뜻하게 돼서 저 발음을 합니다. 근본 저인데 여기서는 지 발음으로 발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아주 밑바닥 처음을 그쪽 근원적인 것을 공경해야 된다. 기본으로 해야 된다.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경할 지자는 근본을 공경하다. 빌기자에서 뒤에 도끼근이 나오는데 도끼근은 옛날에 무기를 상징을 해요. 그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끼는 아무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도끼를 들고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도끼를 딱 올려놓고 신에게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도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 빌다 기도 기자가 되고요. 땅기신 기자와 공경할 지자는 한일이 들어가면 낮을 저에 있는 그 저 발음 때문에 지 발음하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성씨 씨자가 또 기 이렇게 발음하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도장인 오를 앙 토끼며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뒤에 있는 병부절이라는 부수는 여기서 그닥 이렇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다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도장이는 병부절로 해석을 합니다. 무릎마디 절이라고 해서 도장이는 무릎으로 할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무릎이요. 그래서 이거의 변형자가 이렇게 우리는 채권 밑에처럼 쓰는데 여기서 좀 펼쳐져 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려있는 모습으로 토끼면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묘시라고 하는 거 있지요. 5시에서 7시 사이가 묘시거든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라고 해서 토끼묘로 그렇게 외우시고 오르랑자는 이 앞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보셔도 되고 멀리 있다라고 보시는데 사람인으로 보시는 책도 있고 어떤 뭐 상자로 보는 책도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랫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위에 짚고 올라가는 사람, 이게 딴 사람보다 좀 높이 보려고 할 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람이 더 높이 뭔가를 보려고 한다 해서 혼자 쓰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책받침 써야 이제 맞이할 영자가 되잖아요. 도장인자는 좀 쓰는데요. 우리 도장 찍을 때마다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도 강경희 인 이렇게 찍는 그 인자인데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손톱조로 하면 이렇게 쓴 이런 부스자 있어요. 이런 부스, 이 부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장을 쿡 찍는데 중요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으면서 딱 찍는 도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손으로 보시고 무릎 꿇고 도장을 찍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위에 올라가 높이 보다. 여기는 문 옆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슷비슷하지요? 천천히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 번씩 더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는데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청관무, 개술, 지킬수, 도끼월, 오랑캐용, 이룰성 어떻습니까? 정말 다 똑같죠? 천천히 볼게요. 먼저 이 그림을 하시는데 이 도끼가 이게 어떤 창에 칼이 달린 도끼 모양을 제가 그림을 좀 참고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해서 추가되는 것들로 뜻을 구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탁탁 떨어지지 않고 갖다 활용을 하는데 공통점은 무기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청관무는 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짝꿍인 갑을 병정 무 할 때 쓰는 무자예요. 원래는 무기 무자가 될 거예요. 이런 창 무자인데 청관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이 자를 먼저 쓴 본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띠에서 얘를 갖다 씁니다. 짝꿍으로 개설자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한이를 집어넣어서 개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딴 거 안 하고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개술자는 청관무자의 변형자로 보시고 개띠일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개 한 마리예요. 지킬 숫자는 이건 별입니다.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떴는데 창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다 수성 이럴 때 쓰는 지킬 수가 되겠습니다. 별자리 수 지킬 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별이고 얘는 개예요. 구분하십시오. 도끼월자는 이 창보다 약간 더 날카롭다고 해서 이 부분을 꼬부립니다. 그래서 도끼월인데 도끼월을 혼자 많이 쓰지 않지요. 오랑캐 용자는 창을 들고 다니는데 많이 갖고 다닙니다. 열십자죠. 많이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그래서 오랑캐입니다. 이룰성자에서 얘는 뭐가 되냐? 장정정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룰성의 총 획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7획입니다. 6획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6획으로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정확히 7획이에요. 저도 빨리 쓰면 6획인데요.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셋, 넷이에요.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서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7획이고요. 정확히 떨어졌으면 장정정, 청년을 뜻합니다. 20살 됐습니다. 다 컸습니다. 성인 할 때 쓰는 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룰성. 자, 청관무, 개수, 지킬수, 도끼월, 오랑캐용, 이룰성자는 무기 모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창과 모양이 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외우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